거고. 그죠. 특 A급 문동주 선수 같은 경우는 문동주 선수는 그래도 3년 안에 쇼부 봐야죠. 왜냐면 군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내년까지가 이제 어찌 보면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문동주 선수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문동주 선수가 초반에 참 어려움을 겪었죠. 아까 기자님이 일부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마이너스 전력이었다. 전반기에 냉정하게. 부진했었죠 초반에. 네. 그러다가 좀 돌아와서 다시 또 괜찮아진 것 같다가 또 안 좋아지면서 말소가 됐으면서 전반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유가 진짜 뭘까요? 계속 얘기를 나눴었는데 저도 너무 궁금했거든요. 도대체 모두가 문동주가 부진한 이유 찾기에 나서고 있어요. 제가 아내분들한테 얘기했어요. 도대체 뭡니까? 던지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심지어 부위까지 물어봤어. 상체입니까? 하체입니까? 만약 구종을 추가해서입니까? 뭐 겨울에 뭐 운동을 어떻게 한 겁니까? 뭐 얘기가 많죠. 얘기가 많지만 기술적인 면보다는 다들 얘기하는 거는 뭐 멘탈적인 거예요. 근데 멘탈? 네, 멘탈적인 게 문제가 뭐냐고 안에서 말하냐면 작년에 너무 크게 펌핑이 됐다는 게 오히려 조금 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문동주 선수가 작년에 신인왕 이제 수상하면서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완전 더 다른 신인왕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후보가 있었다면 문동주 선수는 신인왕을 못 탔을 성적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어쨌든 대진운이 어쨌든 받쳐줘서 신인왕을 탔거든요. 게다가 아시안게임 가서 금메달까지 따고 군 문제까지 해결되고 그러면서 이제 문동주는 모든 10개 구단 사람 팬분들이 그 라인에 들어간다. 한국 야구를 끌고 갈 그 판타스틱 4에 들어간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원태인, 이의리, 그다음 곽빈, 문동주. 근데 그 중에서는 냉정하게 말하면 지금 뭐 이의리 선수를 수술한다 치고 제일 떨어지죠. 공은 제일 빠를지언정. 그런 걸 한번 성적으로 혼나는 기회가 한번 있어야 된다라는 게 좀 얘기였었는데 그게 지금이 온 거죠. 본인이 좀 깨달은 게 좀 있지 않을까요? 이게 좀 말하기가 어려운데 그러면 이제 그럼 문동주 선수가 생각하는 게 그러면 나는 그 정도였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아 뭐 그거는 뭐 문동주 선수 본인 얘기를 만들어봐서 제가 말 못하겠지만 투구를 봤을 때는 선발 투수를 어쨌든 풀타임을 가야 된다는 부담이 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근데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얘기하는 건 그래도 이 선수가 약간 완급 조절에 대한 욕심은 분명히 전반기에 있었던 것 같다라고 그쵸. 안에서 얘기가 많이 나와. 되게 그게 이상했어요. 완급 조절을 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본인은 안 한다 입으로는 그래. 안 한다고 본인은 안 한다 그러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보기에는 완급 조절을 해서 선발로서 이닝을 많이 던져서 좀 에이스급으로 가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 왜냐? 류현진 선수가 가져왔는데 류현진 선수가 완급 조절에 돼가거든요. 본인이 이제 류현진 선수처럼 좀 하고 싶었던 한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그 체급이 아닌 거야 문동주 선수는 지금 아직은. 근데 완급 조절을 하면서 가려고 했는데 맞아 나가니까 또 그럴 땐 갑자기 또 세게 던져. 그러면 또 날려. 그럼 볼넷이 나와. 그러니까 악순환이었던 거죠. 근데 이젠 그거를 조금 체득했다 그러거든요. 난 그 정도가 아니다. 아, 그럼 이제 얘기를 좀 해보죠. 그러면은 문동주 선수가 깨달았다. 본인이까지는 전력을 다해서 투구를 하면서 이닝을 쌓아가는 게 본인한테 맞는다라는 거를 요번 제가 아까 잡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요 기간 동안에 리프레시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후반기부터는 다시 선발 로테이션을 거의 곧바로 돌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두 바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코칭 스태프와 프런트에선 보고 있죠. 그러면은 김경문 감독님이 문동주 선수 내려보낼 때 이제 인터뷰에서는 뭐 단단해져 돌아오길 바란다 이렇게 했겠지만 실제로 뭔가 어떤 얘기를 좀 더 했을까요? 아니 김경문 감독님이 인터뷰에서 그 정도 워딩을 썼잖아요. 조금 더 단단해져 오길 바란다라는 식으로 그거는 굉장히 감독님이 돌려 말한 거예요. 세게 메시지를 가한 건 맞단 말이에요. 본인도 어쨌든 전에 들은 거고. 근데 그 과정을 이제 다시 문동주 선수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쨌든 지금 본인은 메시지를 잘 수용했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후반기를 던질 때 그걸 잘 고치느냐 그게 굉장히 관건되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그렇게 또 멘탈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류현진 선수가 도움이 될 거라고 또 많이 생각을 했는데 아직은 도움은 되는 게 분명 있어요. 도움 되는 게 분명 있는데 문동주 선수 아직은 배워야 될 게 많고 어린 투수인가 보다. 아 그리고 막 안에 관계자들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막 언론이 너무 막 문동주를 막 띄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문동주가 진짜 너무 어떤 그런 한국 야구의 정말 대표 에이스가 된 것처럼 막 얘기한 것도 있잖아.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라가지고. 저 근데 그거 듣고 너무 상처받았어요. 그거 어디서 나왔는지 저 알아요. 저 그래서 거기 삭제했어요. 그래요? 구치 눌렀어요. 그게 그분이 그걸 보고 나한테 얘기해 준 건가? 아까 아니 문동주 선수가
띄워달라고 말하진 않았죠. 근데 뭐 이렇게 그때는 막 그렇게 해놓고 지금 문동주 선수가 안 좋은 건 맞죠. 근데 안 좋자마자 그 정도 급은 아니었잖아요. 라고 말하는 게 저는 좀 되게 상처였어요. 저도 약간 할 말이 아니 뭐 무슨 뭐 저기 뭐야 왕자라고 무슨 내 말이 옷까지 입혀가지고 무슨 저기 뭐 헨리 8세처럼 사진 찍고 해가지고 그런 거까지 한국 구단이 했으면서 무슨 우리한테 뭐 우리가 띄워줬네 뭐네 뭐 하냐. 아니 기사들도 그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뭐 우리도 뭐 많이 쓰긴 했어요. 왜냐면 그때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진짜 그때는 근데 좋아 보였잖아. 160도 찍고 그 작년 시즌에 진짜 그러면서 빠른 공도 던지고 이러니까 그랬었는데 제가 누군지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뭐 근데 어쨌든 좀 근데 띄워져 있는 거에 비해서 올해 성적은 좀 아쉬운 게 사실이죠. 이제 그거를 띄워져 있는 거를 실제로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선수라는 거는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선수인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되는 과정이 시련이 한 번 닥친 것 같은데 그걸 잘 이겨내서 정말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음이 아팠어. 이번에 뭐 인터뷰하는 게 나왔는데 뭐 제가 대전의 왕자가 별명이죠? 이제는 대전의 왕자라고 안 예쁠걸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내가 또 마음이 안 좋더라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문호 선수 약간 잘 못해가지고 섭섭하게 생각하시는 팬들도 있겠지만 네, 그거 하나는 류등은 어떤 조언을 하냐 전체적인 걸 다 조언하죠. 경기 운영 능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류현진 선수. 그다음 체인지업 얘기하는 거.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는 오늘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는데 그냥 뭐 할게.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안에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분은 문동주가 굉장히 스마트한 투수거든요. 습득도 빠르고 어떤 그 야구 기술적인 습득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 대한 습득도 빠른 스타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선배들이나 코칭 스태프나 프런트에서 어떤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무엇을 듣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굉장히 잘 내놓는 스타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문동주 선수. 파악이 빠르구나. 그쵸. 좀 우리 같은 말로 표현하면 눈치가 빠른 거지. 그러면서 굉장히 스마트함을 풍기는데 그게 마냥 좋은 거냐? 야구 유망주 선수를 봤을 때 또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이는 어린이 같아야지 어린이라는 거지. 근데 너무 빨리 철이 들어서 막 너무 막 이러면 오히려 좀 제가 그래요. 제가 여러분 여기 그 JQ로 여기 그 잔머리로 여기까지 온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똑똑하긴 해.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내공이 있지 문동주 선수 같이 막 야구적인 내공이 있고 이러면은 그게 되는데 저는 저같이 이제 막 뭐 없이 기반이 없으면 조금 그렇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습득이 빠르다. 또 그리고 영리하다. 다만 또 영리한 것이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런 시선도 말하면 묵직하게 가는 것도 좀 필요하다. 맞아. 쭉 가게 좀 그런 말인 거잖아요. 또 좀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문동주 선수한테. 맞아요. 내가 또 들을 건 듣고 흘릴 건 흘리고 그러면서 가는 지혜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문동주 선수요? 이건 다 남들이 했었던 얘기고. 기자님도 그거에 동의? 동의 뭐 근데 뭐 저는 전해드리는 입장이니까 뭐 제가 뭐 동의하고 이런 게 중요하기보다는 제가 그래도 이제 문동주 선수가 던지는 걸 보면 기자님도 느낌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느낌은 뭐 아까의 뭐 말의 연장선상인데 저는 이제 문동주 선수가 후반기를 나는 3이닝 투수다라고 생각하고 던졌으면 좋겠어요. 5이닝까지도 바라지 않고. 왜냐면 문동주 선수 지금 1회하고 2회가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초반이. 맞아요. 문동주 선수는 1회 2회까지 그리고 2회도 차치합시다. 1회만 어떻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요. 그래도 4회 5회까지는 그래도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게 있어. 왜냐면 본인이 탄력을 받아서 던지는 투수니까. 이 앞에가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3회까지만 나는 죽어라고 던진다 약간 생각으로 그러고 나면 보너스가 다가온다. 약간 이런 멘탈을 좀 가지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오프너다. 나는 선발이 아니다. 나는 오프너다. 나는 1회에 157 던지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면. 근데 그 말을 참 팬들도 많이 했었고 주변에서 참 많이 했었던 내용이에요. 왜냐면 완급 조절하고 돌아왔을 때 그 얘기를 다 했었어요. 너가 제일 잘하는 대로 던져야지. 너는 류현진이 아니다. 류현진은 류현진 선수의 당점이 있는 거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튼 문동주 선수가 쉬면서 또 파악을 했고 깨달았다고 하니까 후반기에 솔직히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문동주가 키예요. 키죠. 슈퍼 키죠, 진짜로. 뭐 지금 문동주 마음이 상처받아서 싫다고 하는 팬들도 뭐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사실 문동주가 와서 선발 한 자리를 꽤 차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 아까 우리가 팀 이렇게 10개 구단 딱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말 선발 세팅이 그래도 맛있게 차라락 들어가는 거의 제가 볼 땐 거의 하나가 유일해요. 심지어 5위 하고 있는 SSG보다도 선발이 차라락 들어가면 더 강한 게 저는 하나라고 보거든요. 아직도?
근데 차라리 안 됐잖아 이제까지. 왜냐면 외국인 투수 바뀌고 뭐 진짜 류현진 선수만 남아 있고 이러니까 그 키를 문동주 선수가 어떻게 꽂아 넣느냐. 그게 굉장히 관건이라는 거죠. 아, 되게 슬픈 농담 도는 거 알죠? 초반에 류현진만 잘 던지면 된다고 했더니 류현진만 잘 던지고 있다. 근데 진짜 뭐 하나 고고님 말대로 문동주만큼 하는 유망주도 지금까지 없었으니까 좀 기대를. 근데 이거 참 신기한 게요. 제 방에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양하니까요. 어쨌든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는 못했었고 이제 잘하는 모습 보여주면 됩니다. 팩트만 말하자면 그렇습니다.